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일본이 무역 갈등 양상을 점점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과연 중재 최종적인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과 일본이 공멸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걱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이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여하튼 싸움이 지금 크게 붙었으니까 뭐 싸우면 되게 이기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제 무대에서 특히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완승이나 완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고 또 일방적으로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로 손해와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한국을 잘 알고 일본을 잘 아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참 아리송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저기 신문 방송 등에 나온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두 손으로, 한쪽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쪽엔 아소다로 외상을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서 무언가 중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진입니다. 이것은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 중재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을까? 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얘기가 또 다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걸 전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소다로 외상은 별도로 기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단지 한국과 일본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중재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이 중재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인데, 아소다로 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엇비슷하게 혹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소다로 외상이 서로 자기들한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재냐 아니면 개입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중재는 arbitrate가 중재고요, 중재하다 이런 뜻이고, 개입은 engage입니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한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 하겠다. 이거는 아비트레이트 개념으로도 들리고 어떤 때는 인게이지의 개념으로도 들립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의 진짜 속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게 저도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잘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에 한일 간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느냐 하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국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시점에 이미 양국의 입장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재를 원하고 있었고 일본은 중재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원하면이라고 한 것은 결국 일본의 선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본의 뜻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한 관심거리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8월 2일 어제죠, 어제 아사히 신문 보도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자,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 일본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아사히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 뜻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한일 갈등 사이에, 그동안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7월 1일 날 한국의 에칭가스 등 3가지 문제에 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죠. 그로부터 한 달쯤 있었던 그동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대로 한국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사실은 그동안의 청구권 문제는, 특히 개인의 청구권 문제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국제법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7년 8월 1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그렇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때 이미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얘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2018년, 그로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죠. 1년 2개월 정도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물론 그 연원을 따져가자면 2012년에 이미 김능환 대법관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2018년 10월인데 이것이 확정을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한일협정에 따라서 다 해결이 됐는데? 라고 얘기해서 한일협정 바로 3조에 있는 대로 일본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자 얘기했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3국 중재기구에 맡기자. 그것도 3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즈음에 일본이 이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미 정부 당국자가 얘기했다는 그동안은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왜 65년 한일협정의 그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에 계속 한국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확정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한국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분석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고 급기야는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한국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도 나쁘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일본도 나쁘다고 생각하겠는가? 앞에부터 계속해서 1년의 과정을 본다면 한국이 나쁘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연장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니까 일본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은 바로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또는 국제무역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경분리,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본은 정치 문제에 관한 불만을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로 지금 그 영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래서 일본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 정경분리의 원칙을 왜 스스로 어겼느냐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사히 신문이 인용 보도한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해법도 이 즈음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아비트레이트, 중재를 할 것이냐, 인게이지,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불관원을 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 2단계에서 미국은 중재자가 아니다, 중재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끝내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미국이 중재건 개입이건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문제가 심하게 흔들릴 때 미국에 개입할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폼페이오 장관이 떠나면서 트위터에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력하지 않죠? 흔들립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강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강력하지 않은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사태가 있다면 그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은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 근데 8월 24일까지 사실은 지소미아 한일 정보교류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하라고 해서 사실 한국과 일본이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연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8월 24일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미국이 개입할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 즈음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일본 간에 사인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소미아까지 폐기되는 문제까지는 기다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지소미아라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근본적인 손상을 입을 때, 이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그것이 빠르면 한 달,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